제5막 제1장 묘지. 갓 파놓은 무덤 속 삼나무 몇 그루가 서있고 묘지 입구가 보인다. 2명의 광대, 무덤 파는 일꾼과 젊은 조수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등장하여 파기 시작한다. 광대 1. 제가 좋아서 저승길 찾아간 여잔데 이렇게 기독교식 장사를 치러주어도 된단 말인가? 광대 2.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 어서 무덤이나 파. 검시관이 조사해보고는 기독교식으로 매장하라고 했어. 광대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물에 풍덩 뛰어들었다면 몰라도. 광대 2. 아따, 그렇다는데도. 광대 1. 그렇다면 그건 정당 폭행이지. 그게 틀림없다고. 요점은 이렇다 이 말씀이야. 가령 내가 일부러 풍덩했다 치면 이건 행위라 하거든. 그런데 행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첫째는 행동하는 것, 둘째는 실천하는 것, 셋째는 성취하는 것. 그러므로 그 여자는 일부러 풍덩한 거야. 광대 2. 글쎄 내 말 좀 들어봐 이 사람아. 광대 1. 그 입 좀 닥쳐. 여기 물이 있다고 생각하게. 알았지? 여기 사람이 있고. 알았지? 그 사람이 물가로 가서 말이야. 풍덩했다고 치세. 그 사람이 원했건 안 했건 제가 한 노릇이지. 안 그런가? 그런데 만약 물 쪽에서 사람에게로 다가와서 풍덩시켰다면 그건 풍덩한 것이 아니지. 그러므로 제 죽음에 대해 죄가 없는 사람은 제 생명을 줄인 게 아니다 이 말일세. 광대 2. 그게 바로 법률인가? 광대 1. 그렇지. 검시관의 검시법이라는 거야. 광대 2. 사실을 알려줄까? 이 여자가 양갓집 교수가 아니었다면 기독교식 장례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광대 1. 야, 제법 오랜말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딱한 이야기지. 양반들이야 우리네 상놈보다 물에 빠져 돼지거나 목을 매거나 편리하게 되먹은 세상인걸. 어디 슬슬 펴볼까? 양반 집안이란 게 조상을 캐보면 다 정원사, 도랑치기, 무덤 파기들이지. 아담의 직업을 물려받았으니깐. 파놓은 무덤 구멍으로 들어간다. 광대 2. 아담도 양반이었나? 광대 1. 그야 인류 최초의 연장을 가졌던 양반이지. 광대 2. 그때는 연장이고 나발이고 없었잖아. 광대 1. 왜 이래? 자넨 신자가 아니지?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나? 성경 말씀에 아담이 땅을 팠다고 했잖아. 그런데 삽도 없이 어떻게 팠겠어? 내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는데 똑바로 대답을 못하겠거든. 참회하고 되죠. 광대 2. 그만둬. 광대 1. 누군 줄 알아? 석수쟁이나 조선공, 목수보담도 더 튼튼한 걸 만드는 사람이? 광대 2. 교수대 만드는 놈이지. 그건 1000명이 들락날락해도 끄떡 없으니까. 광대 1. 야, 이건 제법인데? 교수대는 정말 끄떡도 안 해. 교수대는 무엇에 좋으냐? 악질들 목 조르는데 좋다 이거지. 그런데 자네는 교수대가 교회보다 더 튼튼하다 이거지. 그럼 못 써.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대 맛을 톡톡히 봐야겠는걸. 자, 다시 대답해봐. 광대 2. 석수쟁이나 조선공이나 목수보다도 더 튼튼한 걸 만드는 게 누구냐고? 광대 1. 그래, 대답 잘하면 쉬게 해주지. 광대 2. 옳지. 이제 알았네. 광대 1. 뭐야? 광대 2. 아니야, 역시 모르겠는걸. 광대 1. 그걸 알아내겠다고 매주 대가리를 행주 짜듯 할 건 없지. 아무려면 까마귀가 학이 될 수 있나. 이 사람아, 이 다음에 누가 이런 걸 다시 묶어들랑 무덤 파기꾼. 그러게. 그가 파놓은 집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튼튼할 테니까. 어서 요네 주막집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받아오라고. 광대 2 퇴장. 선원복 차림의 햄릿과 호레이쇼 등장. 광대 1. 무덤을 파며 노래한다. 젊어서는 사랑도 하고 바람도 피웠지. 이 세상 즐겁고 달콤했지만 세월이 흘러 철이 들었는가. 만사가 심드렁 망태로세. 햄릿. 저 작자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게로군. 무덤을 파면서 콧노래를 하다니. 호레이쇼.
늘 하는 일이라 몸에 배어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햄릿. 과연 그런가 보군. 쓰지 않은 손일수록 부드럽고 민감한 법이지. 광대 1. 노래한다. 백발이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모질게 이 몸 휘어잡더니 이제 가는 길은 눈물의 황천길. 누가 알았나. 꿈엔들 알았나. 해골바가지 한 개를 던져 올린다. 햄릿. 저 해골 속에도 한땐 혀가 있어 노래를 불렀겠지. 그런데 지금은 저 녀석이 내동댕이 치고 있어. 살인의 원조 카인이 형을 죽였을 때 쓴 나귀 턱뼈다귀처럼. 어쩌면 어느 정치인의 해골인지도 모르지. 지금은 저자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귀신도 곡할 모사꾼이었는지도 몰라. 안 그런가? 호레이쇼. 네, 그럴 테죠, 전하. 햄릿. 아니면 벼슬아치에 걸까? 저것이 이렇게 말했겠지. 대감마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새 어찌 소일하시옵는지요, 대감마님. 하고 알랑수를 부렸겠지. 혹은 이러저러한 대감이라고 불리운 신분으로서 암흑의 대감의 말이 탐이 나서 그 말 참 준마입니다 하고 칭찬하던 대갈통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은가? 호레이쇼. 예, 아무렴요, 전하. 햄릿. 틀림없어. 이제 와선 구덕이 마나님 밥이 되고 턱뼈는 없어진 채 저 무덤 파기꾼의 삽으로 대가리를 얻어맞고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볼 수만 있다면 참 오묘한 변화거든. 이들 뼈다귀도 기를 땐 무척 공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애들 놀이객감이 되고 말다니. 그걸 생각하면 내 뼈도 지끈지끈 쑤신단 말이야. 광대. 노래한다. 곡괭이와 삽 한 자루, 시체에 입힐 수의 한 벌, 에헤라 대해 움집까지 파놓았구나. 이 손님 모시기엔 십상 좋구나. 다른 해골바가지 하나를 던져 올린다. 햄릿, 또 나왔군. 그래, 이번엔 변호사의 해골바가지인지도 모르지. 궤변이나 요설은 어디 갔나? 그자의 소송은, 소유권은, 술수는? 저 무식한 녀석의 흑투성이 삽으로 저렇게 골통을 얻어맞고도 왜 꼼짝을 못하지? 어째서 폭행죄로 고소해야겠다고 한 마리 말도 못할까? 해골을 지켜들며 이자도 생전에 토지를 매점한 녀석일는지도 모른다. 차압 증서, 조건 이행의 승인서, 명의 변경 소송, 이중 증인, 토지 양도 소송 등 별의 별수를 다 썼을 테지. 그런데 이건 토지 투기에 대한 업보인가, 소송질에 대한 보답인가. 토지 때문에 가득 찼던 대갈통에 흙이 꽉 차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자의 증인, 이중 증인들도 지금에 와서는 그자가 사들인 토지는 할부 계약서의 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겠지. 이 골통 속에는 토지 증서가 들어갈 수도 없지. 해골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더구나 그 토지의 소유자 본인조차도 가진 거라고는 이 골통 하나뿐입니다. 호레이쇼. 확실히 두개골뿐입니다. 햄릿. 토지 매도 증서는 양가죽으로 만들었을 테지? 호레이쇼. 예, 송아지 가죽으로도 만듭니다. 햄릿. 그따위 증서를 믿는 놈들은 양이나 송아지보다 못한 멍충이들이지 뭐겠나. 내 이자하고 얘기 좀 해볼까? 앞으로 나오며. 이보게, 이건 누구의 무덤인가? 광대 1. 제 무덤 있죠. 노래한다. 흙으로 돌아가서 흙 속에 잤네. 흙의 집이 그 손님께 꼭 맞지요. 햄릿. 그야 내 것이겠지. 그 속에 들어있음이 틀림없으니까. 광대 1. 나리는 바깥에 계시니 나리의 것은 아닙죠. 하지만 제 말씀은요. 소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역시 제 것입죠. 햄릿. 무덤 속에 있으니까 네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테지. 그러나 무덤이란 죽은 사람의 것이지 산 사람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네 말은 거짓말이다. 광대 1. 새빨간 거짓말 입죠. 자, 다음은 날이 차례 옳습니다요.
햄릿. 도대체 어떤 사내의 무덤을 파고 있느냐? 광대일. 사내의 것이 아닙죠, 나리. 햄릿. 그럼 여자 거냐? 광대일. 그것도 아닙죠. 햄릿. 그렇다면 누굴 묻을 것이냐? 광대일. 전에는 여자였지만 날이 지금은 혼백이니까요. 이젠 갔습니다. 햄릿. 정말 까다로운 녀석이군.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야지 어정쩡하게 말했다간 말책을 잡히겠군. 사실 말이죠, 호레이쇼. 2, 3년 동안 내가 눈여겨봤는데 어떻게나 세상이 모질게 돼가는지 농부의 발가락이 궁인의 발 뒤꿈치를 밟는 건 고사하고 목숨까지도 빼앗을 지경이지. 자넨 언제부터 무덤 파는 일을 해왔나? 광대일. 그야 선왕 햄릿 폐하옵께서 포틴바라스를 쳐부순 그날부터죠. 햄릿. 그게 몇 해 전이었지? 광대일. 아니 그것도 모르쇼? 바보들도 다 아닌걸? 햄릿 왕자님이 태어나셨던 바로 그날이었는데. 왕자님은 실성하여 영국으로 쫓겨갔습죠. 햄릿. 그래 왜 영국으로 쫓겨갔느냐? 광대일. 그야 실성했으니까 보냈습죠. 거기 가면 정신이 돌아올 거예요. 하긴 제정신이 안 돌아와도 거기서는 상관없을 테지만. 햄릿. 왜? 광대일. 그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곳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니까. 햄릿. 왕자는 왜 실성하셨나? 광대일. 그게 참 귀신 곡할 일이었습죠. 햄릿. 어떻게 됐기에? 광대일. 그야 물론 제정신이 아니니깐. 햄릿.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느냐? 광대일. 어디는 어디예요. 물론 덴마크죠. 이놈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쭉 30년 동안 여기서 무덤 파기를 해왔습죠. 햄릿. 무덤 속에서 시체는 얼마 지나면 썩는가? 광대일. 글쎄 고얀 놈은 죽기 전부터 썩습죠. 대개는 8, 9년 좋게 견뎌냈죠. 가죽 장사 같으면 9년은 걸리죠. 햄릿. 아니 가죽 장사가 어째서 오래 가느냐? 광대일. 그야 직업 덕분으로 피부가 잘 무두질이 돼 있으니까 한참 동안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합죠. 그리고 물이란 송장을 흠뻑 썩이는데 지독한 힘이 있어 그만 입죠. 여기 있다. 또 나온다. 이 해골은 땅속에 묻힌 지 20하고도 새해나 된 거죠. 햄릿. 누구 것이냐? 광대일. 빌어먹을 미친놈의 것입죠. 요놈의 해골이 누군 줄 아십니까? 햄릿. 글쎄 난 모르겠네. 광대일. 이 미친 날깽깽이 연병에나 걸려라. 이자가 언젠가 내 머리에다 라인산 포도주를 한 병 부었습죠. 바로 이 해골은 나리 누군고 하니 왕의 어릿광대 요리기옵죠. 햄릿. 이게? 광대일. 틀림없었죠. 햄릿. 어디 이리 내라. 해골을 받아든다. 아 불쌍한 요리. 나도 잘 알지. 호레이쇼. 제다맨 첫 손가락을 꼽았지. 우스갯소리도 대단했고. 그가 나를 1000번은 등에 업고 다녔을 거야. 지금 이 꼴이 되고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구나.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나. 이쯤 달려있던 입술에 내 얼마나 자주 입을 맞췄는지 모른다. 이제 어디 갔느냐 너의 익살, 너의 광대춤, 너의 노랫소리. 좌중에 모두를 배꼽 빠지게 웃겼던 기막힌 재담은. 이렇게 이빨을 드러낸 네 몰골을 내 자신이 비웃어보라고. 웃고 싶어도 아래턱이 빠졌단 말인가? 그래 요릭. 그 꼴로 여자들 방으로 달려가 아무리 분을 두껍게 찍어발라 치장을 해도 결국 이 꼴처럼 될 거라고 가르쳐줘라. 여자들을 웃겨보라고. 여보게 호레이쇼. 물어볼 말이 있네. 호레이쇼. 무엇입니까 전하? 햄릿. 알렉산더 대왕도 흙 속에 묻혀서는 이런 몰골이 되었을까? 호레이쇼. 그럴 테죠 전하. 햄릿. 냄새도 이렇고? 퇴. 해골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호레이쇼. 물론이죠.
햄릿, 사람이 죽으면 무슨 천대를 받게 될지 누가 아나, 호레이쇼. 알렉산더 대왕의 고귀한 유해일지라도 한 준 흙이 돼보면 지금쯤 아마 술단지 마개가 되었을지도 몰라. 호레이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지나친 상상이십니다. 햄릿, 아니야, 정말 그렇지 않다네. 가볍게 생각해보아도 거기까지 갈 거야. 입순직한 추리지 뭔가. 말하자면 이렇다네.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 묻힌다. 그리고 진토로 돌아가지. 진토는 흙이거든. 흙에서 진흙이 생기고 알렉산더 대왕이 변해서 된 진흙으로 술통 마개가 됨직도 하지 않느냐 말일세. 황제 시저 역시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 바람이 들어가는 벽에 구멍을 막는 처지가 된다. 오, 온 천하를 뒤흔들던 저 흙덩어리. 한겨울 차디찬 눈바람 막는 벽댐이 되다니. 쉿, 잠깐. 저기 왕이 온다. 왕비와 궁신들도 함께. 장례식 행렬이 묘지에 등장. 뚜껑 없는 관에 든 오피리어의 유해. 이 뒤를 레어티스, 왕비, 궁신들, 법의를 입은 신부가 뒤따르고 있다. 대체 누구의 장례식인가? 이렇게 초라한 장례식이? 저들이 따라가는 유해가 필시 자포자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표시군. 지체 높은 분인가 보이. 잠시 숨어서 살펴보세. 호레이셔와 함께 소송 밑에 숨는다. 레어티스, 의식은 다 끝난 겁니까? 햄릿, 저걸 레어티스다. 고결한 청년이지. 보게. 레어티스, 이 밖에는 더 갖출 게 없습니까? 신부, 메시의 장례는 교회의 법으로도 가장 정중히 모시는 것입니다. 사인이 미심쩍기는 하지만 어명으로 관례를 굽히지 않았다면 분명히 최후의 심판날까지 성스럽지 못한 묘지에 묻혔을 겁니다. 구원의 기도 대신 사금파리 조각, 부싯돌, 조약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규수에게 어울리는 꽃장식, 조종까지 울리며 명복을 빌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레어티스, 그 이상은 할 수 없단 말이오. 신부, 더는 아니 됩니다. 조용히 숨을 거둔 사람의 경우처럼 진홍가를 부르며 미사를 드려 격식을 갖추는 것은 오히려 장례식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레어티스, 그럼 어서 묻거라. 아름답고 순결한 네 몸에서 제꽃이라도 피게 해다오. 관이 무덤 속에 놓여진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발칙한 신부. 네가 지옥에 떨어져 아우성칠 때 내 누이 동생은 천국에서 천사가 되어 있을 거다. 햄릿, 뭐라고? 아름다운 오피리어가? 왕비, 꽃을 뿌리며 예쁜 규수에게 예쁜 꽃을. 잘 가라. 널 햄릿의 아내로 삼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아름다운 처녀, 네 신박을 꾸미려던 이 꽃을 네 무덤 위에 뿌리게 될 줄이야. 레어티스, 저주가 있으라. 이 몇 배의 재앙이 몇십 배가 되어 저주받은 놈의 머리 위에 내리 쏟아져라. 여리고 여린 너를 실성케 한 자에게. 잠깐, 아직 흙을 덮지 말라. 한 번만 더 내 품에 안아보자. 무덤 속에 뛰어든다. 자, 흙을 덮어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위에 이 평지에 산을 쌓아라. 저 벨련 상봉우리보다 높이, 하늘을 찌를 듯한 푸른 올림퍼스 산보다도 높이. 햄릿 앞으로 나오며,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한탄하는 자는. 그 애통한 소리를 들으면 하늘을 떠도는 별들도 홀리어 마치 감동하여 넋을 잃은 청중처럼 발길을 멈출 거다. 난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다. 레어티스를 따라 무덤으로 뛰어든다. 레어티스, 햄릿을 움켜쥐고 귀신이 잡아먹을 놈. 햄릿, 내 입이 무엄하구나. 냉큼 내 목에서 손을 떼지 못할까. 난 성미가 급하지도 난폭하지도 않지만 내게 위험이 닥치면 물불 가르지 않는다. 손을 놔라. 왕, 어서 뛰어나라. 왕비, 햄릿. 일동, 자, 두 분.
호레이쇼. 전하, 고장하십시오. 시종들이 두 사람을 뜯어 말린다. 두 사람은 무덤에서 나온다. 햄릿, 아니다. 아니다. 내 이 일이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자와 싸우겠다. 왕비, 오 햄릿, 이 일이라니? 햄릿, 나는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몇만 명의 오라비들의 사랑을 모아봐도 나의 사랑하는 마음과 비길 수 없을 거다. 니 따위가 오피리아를 어쩔 셈이냐? 왕, 햄릿은 미쳤다. 레오티스. 왕비, 레오티스 제발 참아주오. 햄릿, 경칠놈, 어떻게 할 테냐? 울래? 싸울래? 굶어 죽을래? 옷을 갈게 찢어버릴래? 식초를 마실 테냐? 악어를 잡아먹을 테냐? 나라면 할 수 있다. 눈물이나 짤려고 여길 왔어? 무덤 속에 뛰어들어 날 욕보일 건가? 그래, 오피리아와 함께 나도 생매장에 주려무나. 산을 쌓으려고 한다면 온 세계의 산이란 산을 모두 허물어뜨려 이곳으로 가져오라. 그 흙을 태양의 궤도에 닿을 때까지 높이 쌓아 올려라. 오사의 산이 사막 위로 보일 정도로. 아니야. 네가 큰 소리치면 나도 너못지 않게 고함을 쳐주마. 왕비, 이건 순전히 실성한 탓이오. 광증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지만 이내 진정할 거요. 귀여운 황금색 새끼 두 마리 까놓은 암비둘기처럼 온순하게 입을 다물고 조용해질 거요. 햄릿, 이발 레어티스, 왜 날 그처럼 못 잡아먹어 야단인가? 난 항상 널 좋아했다. 그러나 이젠 다 끝났다. 허큘리스가 제 아무리 용을 써봤자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천생 개니까. 퇴장. 왕, 부탁한다. 호레이쇼. 왕자를 따라가 보게. 호레이쇼 퇴장. 레오티스에게 방백. 어젯밤 과인이 한 얘기를 명심하고 참아야 한다. 과인이 계획한 그 일을 단행할 테니. 왕비, 당신의 아들 단단히 단속하시오. 이 무덤에는 기념비를 세우리라. 머지않아 태평성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일을 진행하련다. 퇴장. 제2장. 궁전 안의 홀. 전면에 옥좌가 마련되어 있고 좌우에 긴 의자와 탁자 등이 놓여 있다. 햄릿과 호레이쇼가 이야기를 하며 등장. 햄릿, 그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세. 그때 사정을 상세히 기억하겠지? 호레이쇼, 기억합니다, 전하. 햄릿, 여보게,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번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네. 반란죄로 족색에 묶인 선원보다 더 비참한 심정으로 누워있었어. 무모하긴 해도 하긴 만용도 그러고 보니 칭찬받을 만하지만 다지고 다진 책략도 실패로 돌아가는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선 무모한 행동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일세. 즉 우리 인간이 분별 없이 처신한다 해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모두 하늘의 뜻이오. 호레이쇼, 확실히 그런가 봅니다. 햄릿, 굳게 마음먹고 선실을 빠져나와 선원의 외투로 몸을 감싸고서 그들을 찾아 암중모색을 하다가 내가 원하던 짐꾸러미를 발견했다네. 살그머니 그걸 빼가지고 다시 내 선실로 돌아왔지. 불안한 생각에 체면이고 염치고 가리지 않고 겁없이 친서를 뜯어보았다네. 거기서 뭘 보았겠나, 호레이쇼. 그건 왕의 흉계였어. 그 친서에는 덴마크 왕과 영국 왕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고선 맙소사 나와 같은 도깨비나 악귀를 살려두어가는 위험천만이라는 걸세. 친서를 읽으면 지체 말고 미처 도끼날을 갈 것도 없이 내 목을 치라는 엄명이었다네. 호레이쇼, 원 그럴 수가. 햄릿, 이게 그 친설세. 후에 틈을 내서 천천히 읽어보게나. 그래, 그 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들려줄까? 호레이쇼, 어서 하시지요. 햄릿,
내가 이렇게 악당들의 흉계에 걸려든 셈이 되고 보니 내 머릿속의 서막을 구성하기도 전에 바로 막이 오른 셈이지 뭔가. 우선 앉아서 친서를 한 장 위조했지. 필적도 그럴싸하게. 한때는 이 나라 정치가들처럼 글씨를 잘 쓴다는 건 자랑이 못 된다고 서예를 경멸해 배우는 걸 그만두려 한 적도 있었네만 이번만은 그 덕을 톡톡히 본 셈이지.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고 싶은가? 호레이쇼. 네, 알고 싶습니다. 햄릿. 국왕으로부터의 정중한 청탁인 양 썼지. 영국은 덴마크에 충실한 속국이며 두 나라의 우위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길 원한다느니 평화의 여신은 미리 화관을 쓰고 양국 친선의 가교가 되어야 하느니 등등 그럴듯한 너스레를 잔뜩 늘어놓은 다음 이렇게 당부를 했지. 즉, 이 친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신 후 지참자 2명을 참여의 기회를 줄 것도 없이 일각도 지체하지 말고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일세. 호레이쇼. 봉인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햄릿. 참, 하늘의 보살핌이 있었음이라 주머니 속에 아버지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네. 그것은 덴마크의 옥새를 본떠 새긴 거였어. 서찰을 이전의 친서와 같게 접어서 서명을 하고 봉인을 하고 바꿔친 걸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원래의 장소에다 두었지.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그 해적과 싸웠던 거라고. 그 뒤의 사정은 이미 알고 있을 테고. 호레이쇼. 그럼 길든스턴과 로젠크랜츠는 죽었겠군요. 햄릿. 그야 별 수 없지. 두 사람이 자청에 나선 길이니까. 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네. 남의 일을 참견하다가 파멸을 불러들인 걸세. 되지도 못한 비천한 것들이 고래싸움에 송사리가 얼씨구 하고 끼어들다니 될 법한 일인가? 호레이쇼. 참 지독한 왕이시군요. 햄릿. 일이 이쯤 되었으니 나도 물러설 순 없지. 안 그런가? 그자는 나의 아버님이신 선왕을 살해했고 내 어머니를 더럽혔고 왕위까지 가로채서 내 희망을 앗아가버렸어. 게다가 내 목숨마저 낚으려 간계를 쓰고 있지 뭔가. 이런 자를 내 손으로 처치해버리는데 티끌만큼도 양심에 거리낄 일이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런 독충을 놔두어 이 세상에 해독을 끼치게 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악이 아닌가. 호레이쇼. 이 일의 결말이 얼마 안 있어 영국왕으로부터 국왕에게로 당도할 게 아닙니까? 햄릿. 금명간 올 테지. 그동안의 시간은 내 것일세. 사람의 목숨이란 하나하고 셀 틈도 없이 사라지는 것일세. 그러나 호레이쇼. 그건 그렇고 레어티스에게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 그만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던 탓이지. 내가 이를 당해보고 보니 그의 심정도 알만해. 화해를 청하겠어. 너무 야단스레 애통해하는 바람에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지 뭔가. 호레이쇼. 쉿. 누가 오나 봅니다. 몸집이 작은 멋쟁이 궁신 오즈릭 등장. 양 어깨에 날개가 달린 옷을 입고 최신식 모자를 쓰고 있다. 오즈릭. 모자를 벗고서 허리를 숙여 절을 하면서 전화의 귀국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햄릿. 정중한 인사 고맙소. 방백. 이 날파리를 자네는 아는가? 호레이쇼. 햄릿에게 방백. 아니요, 모릅니다. 햄릿. 호레이쇼에게 방백. 모른다니 다행일세. 저자를 아는 것만 해도 화근이 돼. 저잔 땅을 많이 갖고 있지. 비옥한 땅을 말일세. 요새는 짐승 같은 놈들도 짐승들만 대량 소유하면 대감이 되는 세상이거든. 그리고 여물을 들고 가서 왕과 회식을 하는 판이니까. 저 친구는 떠버리긴 하지만 땅덩이는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야. 오즈릭. 또 절을 하며 전하, 과히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폐역에 없어 내린 분부를 아뢰올까 합니다만. 햄릿. 듣다마다 여부가 있겠나. 어서 얘기하게. 오즈릭이 계속 절을 하면서 모자를 내흔드는 꼴을 보고. 모자를 쓸 줄도 모르느냐. 모자란 머리에 쓰는 거다. 오즈릭. 황공하옵니다. 하도 더워 그랬습니다.
햄릿. 아니야. 오늘 추위는 대단한걸. 북풍이 휘몰아쳐서. 오즈릭. 그렇군요. 아닌 게 아니라 덜덜 떨리옵니다, 전하. 햄릿. 그러나 내 해질 탓이라 그런지 날씨가 푹푹 찌는군. 아, 덥다. 오즈릭. 과연 그러하군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옵니다만. 전하, 이건 폐하의 정갈이온데 햄릿 왕자 전하를 위해 이번에 굉장한 내기를 거셨다 하옵니다. 전하, 내용인즉 햄릿, 모자를 쓰라고 손짓을 하면서 부탁하네. 내 말을 잊지 말아주게. 오즈릭, 아니옵니다, 전하. 진정으로 이게 편하옵니다. 실은 이번에 귀국하신 레어티스란 어른은 흠이라고 없는 신사입니다. 출중한 덕망을 갖추신 데다가 정중한 예의범절하며 수려한 풍채하며 사실 공정하게 비유해보면 지도요. 나침판이라 하실 분이옵니다. 신사가 지녀야 할 모든 품성을 두루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햄릿, 말이 유창하니 그의 장점이 손해볼 건 없겠군. 그러나 그렇게 장황이 늘어놓으면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 골치가 지끈거리오. 어찌나 빨리 쏘아붙이는지 어디 따라갈 수가 있나. 그러나 사실대로 칭찬하자면 그는 보기 드문 고상한 인품을 갖춘지라 그 귀하고도 뛰어난 천성은 솔직히 말해서 오직 거울에 비친 그 사람 자신의 그림자밖에는 있을 리 없지. 그러니 사나이 중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나. 그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있는 건 그림자뿐이지. 오즈릭. 과연 전하의 말씀 구구절절 옳습니다. 햄릿. 그래 속셈은 뭐요? 왜 피차 잡스런 말로 그를 꾸겨대느냐 이 말이오. 오즈릭. 예? 호레이쇼. 보통 말로 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요? 알아들으실 텐데. 햄릿. 어째서 그 신사의 얘기를 끄집어내는가? 오즈릭. 레어티스님 말인가요? 호레이쇼. 햄릿에게 방백. 이젠 말주머니가 바닥이 났나 보군요. 말비천이 동이 났나 보죠. 햄릿. 그래. 레어티스 말이다. 오즈릭. 전하께서도 모르실 리 없으시겠지만 햄릿. 내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해주면 다행이지. 그래봤자 내가 별반 대단한 것도 못 되지만 그건 그렇고 본론은 오즈릭. 레어티스님의 출중하신 재능을 모르실 리 없을 거라고. 햄릿. 내가 잘 안다고 말할 순 없네. 그 사람과 우열을 가리고 싶지 않거든. 남을 알려면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되지. 오즈릭. 소신의 말씀은 그분의 칼솜씨이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는 그분의 칼솜씨야말로 천하무적이라 합니다. 햄릿. 어떤 칼을 쓰나? 오즈릭. 장검과 단검이옵니다. 햄릿. 오라 쌍칼잡이라이 그 말이군. 좋지. 오즈릭. 폐하께서는 레어티스에게 바바리산의 준마 6필을 거셨습니다. 레어티스는 프랑스 제2장검과 단검, 각각 6자루 및 혁대, 가죽끈, 기타 부속품을 등을 거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3개의 칼거리에는 실로 고상한 취미를 발휘해서 칼자루와도 잘 조화되고 매우 정교하고 창의력을 발휘한 것이옵니다. 햄릿. 대체 칼거리란 어떤 건가? 호레이쇼. 주석 없이는 모르실 겁니다. 오즈릭. 전하, 칼거리라는 건 칼을 묶어두는 끈이옵니다. 햄릿. 그 말은 대포를 허리에 달고 다닌다면 꼭 맞을 것 같구나. 그때까진 그저 거리개라고 해두자. 그렇지만 상관없다. 바바라 산의 준마 6필에 대해 프랑스 제2검 6자루 및 그 부속품, 게다가 3개의 정교하며 창의적인 칼거리. 그러니까 프랑스 대 덴마크의 내기란 말이겠다. 네가 말하는 내기를 왜들 걸게 되었느냐? 오즈릭. 폐하께선 전하와 레어티스님이 12번 승부를 하시는 경우 제 아무리 레어티스라 해도 전하에게 3번이 넘게 이기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내기를 거셨습니다. 레어티스님은 12번 승부 가운데 9번은 이길 수 있다고 걸었습니다.
이 내기는 전하의 응답만 있으시면 곧 거행될 예정이옵니다. 햄릿, 내가 싫다 하면 어쩔 터인가. 오지릭, 소신의 말씀은 전하께서 시합에 응하실 의향이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햄릿, 그래, 폐하의 어이라 하면 내 이 호를 거닐면서 기다리겠다. 마침 운동 시간도 됐으니 검을 가져오라 일러라. 레어티스 생각이나 폐하의 의향이 그렇다면 어디 상대해서 폐하를 위해 이기도록 해야겠군. 패하더라도 별것이 있나. 망신이나 당하고 몇 대 얻어맞을 뿐이지. 오즈릭, 전하의 말씀을 그대로 아뢰올까요? 햄릿, 내 뜻을 아뢰되 말에 분치를 하는 건 멋대로 하거라. 오즈릭, 절을 하면서 전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햄릿, 내가 잘 부탁한다. 오즈릭 한 번 더 정중히 절을 하고 모자를 쓴 다음 경쾌하게 걸어나간다. 거참 제멋에 사는 녀석이군. 하긴 아무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호레이쇼, 저 꼴은 알을 까면 껍질을 그냥 쓴 채 도망간다는 댕기물 떼새 같습니다. 햄릿, 제 어머니 젖을 빨아먹을 때도 먼저 젖꼭지에 절을 했을 놈이겠지. 저런 자만이. 아니, 이런 타락한 시대에는 거들먹대는 같은 유의 것들이 많이도 태어나지만 시류를 타고 거칠애뿐인 사교수를 몸에 걸치고 있다네. 천박한 학문 좀 배워가지고 가장 사력있고 현명한 판단을 조롱하고 있거든. 시험삼아 훅 불어보게. 거품은 꺼져버릴 운명이라고. 귀족 등장. 귀족, 전하, 조금 전에 오즈릭을 통해 이 홀에서 폐하를 기다리신다는 회답을 보내셨습니다만 폐하께서 레어티스와의 시합을 지금 하실 건지 나중에 하실 건지 소신더러 알아오라는 어명이 계셨습니다. 햄릿,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소. 폐하의 어의를 따를 뿐이요.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나는 언제라도 좋소. 신체의 사정만 지금과 같다면 말이오. 귀족, 폐하와 왕비 전하를 위시하여 많은 분들이 이리로 오시고 계십니다. 햄릿, 그거 잘 됐소. 귀족, 왕비 전하께서는 시합에 앞서 레어티스님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시도록 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햄릿, 지당하신 분부이시오. 귀족 퇴장. 호레이쇼, 이 시합은 불리할 것 같습니다, 전하. 햄릿,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레어티스가 프랑스로 떠나가 있는 동안 난 계속 연습해왔거든. 득점상 유리하니 내가 이길 거네. 그런데 내 마음이 왠지 편치 않군. 아마 자네는 상상 못할 걸세. 호레이쇼, 그러시면 전하. 햄릿, 어리석은 마음이지. 아마. 그건 아녀자들이나 같이 하참 불안일 걸세. 호레이쇼, 만일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거든 그만두시죠. 전하께서 불편하다고 말씀드려 그분들이 오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햄릿, 그럴 필요 없네. 징조 같은 건 난 무시하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의 섭리 아닌가. 지금 온다면 다음 오질 않고 다음에 오지 않는다면 지금 올 것이 분명하다. 만약 지금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꼭 오는 법. 요는 각오만 돼 있으면 돼. 죽은 뒤에 일을 누가 하나. 일찍 죽은들 아쉬울 건 없네. 될 대로 되라지. 시중들이 등장하여 의자 쿠션을 갖다 놓고 좌석을 마련한다. 이에 곧 트럼펫 취주자들과 북치는 사람들 등장. 그 다음에 왕과 왕비, 귀족들, 그리고 심판을 맡아볼 오즈릭과 귀족 한 명 등장. 이 두 심판관이 무딘 검과 단검을 벽 곁에 있는 탁자 위에 갖다 놓는다. 끝으로 시합복을 입은 레어티스 등장.